자, 우리 437, 자, 18번째 시간이야. 232번, 페이지로는 238이다. 자, 우리 분사 구문. 준동사야.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하고, 목적어를 가질 수도 있고, 능동, 수동 구별이 되고, 단순 완료, not, never 부사 수식 중요한데, 문제는 분사와 분사 구문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를 구별하는 문제야. 사실 이건 내신이든 수능이든 보편적으로 제일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고, 처음에 영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간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제야. 실제로 예전에 내가 노량진에 갔을 때 그 당시 노량진은 지금처럼 고시학원하고 수능학원하고 분리가 안 돼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 일부 상위권 아주 고난도 수업에는 고시생도 와서 수업을 들었다고. 걔네들이 갖고 오는 그 고시 문제에 진짜 치명적인 어려움이 뭔지 알아? 예전에는 교시의 경우는 정답지를 안 줘요.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 선생마다 정답이 다르게 나가. 그걸 갖고 와서 물어봐요. 돌아가시는 거지, 그거. 너희들은 지금 웃는데 아니야.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토플책이 아카데미 토플책이라는 토플책이 있었어. 그 당시에는 이제 지적 소유권에 좀 자유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이렇게 훔쳐와가지고 책에다 출판을 했어. 근데 이재옥 토플이 먼저 있었구나. 이재옥 토플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재옥이라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 이름이야. 이재옥 토플이었다고. 그 선생님이 한 토플 시장을 한 10년 동안 지배했어. 근데 서울대 교수하고 단국대 영문과 교수가 아카데미 토플 책을 썼어. 교수다. 미국에서 10년 이상 공부했던 사람들이야. 응? 그거 놀러 갔다 온 사람들이 아니야. 응? 그 사람들이 아카데미 토플 책을 쓰면서 이재욱 토플의 토플 정답이 50개 이상이 틀렸다는 걸 지적했어. 응? 정답이 우리 교재처럼 오타가 아니라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재욱이라는 강사가 10년 만에 그냥 사라져버려. 치명적인 오류지. 정답을 모르고 강의한 거니까. 그런 책이 등장을 해. 근데 이 아카데미 토플이라는 책이 나왔다라고 했지? 이 책이 또 한 10년 동안 대학생 이상에서 화려하게 펼쳐져. 거의 모든 대학에서 그 대학은 정규 강좌로 토플을 강의하는 학교는 없어. 그냥 이제 그 외부 강사들이 와가지고 뭐 토플 강사 그거 별거 대단한 거 아니야. 대학에서 그냥 좀 영어 가르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수능 강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토플 강사야. 지가 토플 공부한 거로 강의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토플 교재로 많이 채택하고 막 그랬다고. 그건 학생회에서 하는 거야. 부업으로. 한 달에 2만 원, 3만 원도 안 내. 내가 처음에 대학 들어갔을 때는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 그 강의 한 달 동안 들을 수 있었어. 학원가의 일반적인 강의보다 더 낮은 수준의 강의였다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하고 싶으면 개설하는 거였으니까 거의. 근데 이 아카데미 토플 말고 요즘에는 시사영어사가 ELS랑 해가지고 ETS에 그 저작권을 샀잖아. 아카데미 토플의 오답이 또 발견됐네. 서울대 단국대 경문과 교수였는데 원저자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은 정답인지 진위 여부가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나 솔직히 이번에 언어 영역에 대해서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아? 나 언어 영역 몇 번이 정답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험 지문에 거기 나오는 지문에 근거해서 풀어야 돼. 지문에 근거해서 푸는 거야. 아니 그러면 항상 시험 지문에 절대적인 진리만을 추구하는 지문이 나와? 얼마 전에 나사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 그럼 생물학 교과서 다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기 전까지는 배운 대로 하는 거야. 배운 대로 한 거고 시험을 볼 때는 그건 내신에서 너희들이 많이 경험해 보는 거 아니야. 어쨌든 자 분사 구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 원인, 과거 분사는 완료 수동 결과의 느낌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다시 한번 분사 구문 정리해 보자고. 자 기본적으로 자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만들 때
첫 번째 원칙이 뭐야? 시간, 이유, 조건, 양보 같은 접속사.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 접속사 생략이지. 근데 이게 나중에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의미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중의적인 의도로 오역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이중적인 의미로 왜? 시간인지 이유인지 조건인지 양보인지 애매한 경우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야. 두 번째. 자, 주어가 누구랑 일치하면 주절의 주어랑 일치하면 생략한다라고 했지.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주어도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거 살펴봤지. It being fine. 날씨가 좋다면. 봤지? 마찬가지야. 세 번째. 동사는 기본적으로 뭐로 바꾼다고 했어? 자, ing 구조로 바꾸는데 자, 과거분사 앞에 being이 있을 때 이 being을 생략할 수 있는 거지. 얘만 그러는 게 아니야. having been이 있을 때도 생략할 수 있어. having been은 완료 수동이지. 자, 우리 했잖아. 동사 두 개 이상 이어질 때. 얘가 완료지. 얘가 수동이지. 누구만 남는 거야? 수동태 현장만 남지. 현재 분사, 과거 분사만 남지. 분사 구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해?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 원인, 과거 분사는 완료 수동 결과. 여기다가 주절의 주어를 집어넣고 은는 이가인지 을르레겐지 잡아줘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자, 232번 봐봐. while에 동그라미 치고 접속사 부활이라고 적어. 자, serving in Senate. 자, in the early 1970s. 자, 1970년대 초반 상원에서 serving, 서브 세 가지 뜻 뭐 있다라고 했어? 접대, 대접하다, 봉사하다, 섬기다, 재직 근무하다. 그러니까 1970년대 초반에 상원에서 자, 상원 의원으로서 복무하고 있을 때, 상원 의원으로 뭐 해야 돼? 재직하고 있을 때 바바라 조던은 support, legislation, 어떤 입법을 지지했는데 ban, 금지하다지? discrimination,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했고 environmental problem, 환경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그런 입법 활동을 옹호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당시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겠어? 보수적인 사람이었겠어?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자, while이 없을 때는 시간 말고 조건으로 볼 수도 있고 이유로도 볼 수 있고 양보일지도 모른다는 오역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접속사를 부활한 경우지. 접속사 부활 가능성 열어놓으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벤에 주목을 하는데 리갈 엘리 붙는 거 말고 자, 예전에 라디오 방송을 한번 듣는데 우리나라 아나운서가 한번 실수를 했어. 응? 어떤 실수일까? 자, 반기문 외무부 장관, 지금은 유엔 사무총장. 요거를 쓸까? 요거를 쓸까? 응? 요거를 써요. 요 비발음을 써요. 비발음을. 응? 귀가 아니라. 얘를 쓰는데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새로 취임을 해가지고 유엔 내부에 뉴욕 특파원과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주겠고, 자, 반기문 외무부 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을 하자 직원들이 뭐 설레임과 긴장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 그 이름이 또 벤이잖아요. 딱 그런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 아, 자동차 벤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어느 게 자동차 벤이고 어느 게 금지하다요? 얘는 금지하다고 얘는 자동차 벤이지? 반기문은 뭘 써? 얘를 써. 그 사람도 순간적으로 이 두 개가 헷갈린 거야. 오케이? 벤은 금지하다고 이거는 자동차로 벤을 할 때 벤이 되는 거지. 응? 아나운서인데.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어. 응? 더 유명한 일화 얘기해 줄까? 옛날에 지금도 그분은 그 아나운서는 여자 아나운서는 지금도 KBS에서 뭐를 진행하고 있는 분인데 그걸로 대상도 받았어. 아나운서 중에 하나 뭐 높은 상도 받았는데 한 번은 누구랑 그 경제지 전문 기자랑 대화를 하는데 무슨 이제 애플 얘기를 했어. 애플 얘기를 하니까 아, 사과 말씀이시죠? 라고 얘기를 했어. 오늘날 애플 하면 사과가 먼저 떠오를까? 경제 관련 기자는
무조건 기업차 애플이 떠오를까? 기업차 애플이 떠오르지? 응? 이게 현실이야. 자, 봐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미국에 살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배경 지식과 그런 것들을 언어라는 거는 진공 상태에서 책에 있는 것만 그대로 보는 게 아니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상투합되고 우리 뇌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새로 들어온 정보들을 섞으면서 판단을 하고 답을 결정을 해. 시험장에서 그거 제일 많이 느끼잖아. 응?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게 수업이고 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수업은 뭐가 중요해? 누구 강의, 어떤 거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내 사고력과 판단력과 상국의 습관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야. 오케이? 자, 233번. 과거분사로 시작되는 분사구문이네. 현재분사, 과거분사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어. Born in poor family. 자,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oblige 기억나지? First compare impel, oblige. 수동태가 됐을 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느낌과 to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면 고맙다, 감사하다 구별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가난한 가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to work, 일을 해야만 했다지? 워킹이 아니지? 응? 뭐 하는 동안? He was still student. 여전히 학생 신분일 때도 일해야만 했다지? 자, 거기 한번 다시 꼭 잡아주는 거 기억을 하고 234번. 문법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 예문 구조 중에 하나야. 자, 봐봐. asking 다음에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he가 나왔을 때와 ask 다음에 뭐가 나오고 he가 나왔을 때 응? 자, 가장 많이 나온 문법 문제 중에 한 콜이야. asking. 여기 he가 들어가겠지. 의미상의 주어로. 현재 분사는 능동, 은는 이가니까 그가 질문을 한 거지. 그리고 상대방의 답변을 뭐 기다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반면에 얘는 질문을 받고 대답했다 뭐라고 얘기가 나오겠지. 자, asking이야 asked야. asked지. I를 집어넣어야 되지. 내가 질문한 거야, 내가 질문 받은 거야. What my favorite book?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에게라고 얘기해주면 되지. 나에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에러러스 엄청나게 중요한 수거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망연자실한 상태. 자, 어찌할 바 몰라 했다는 거지. 뭐를? What answer to make?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구조가 나왔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 했다는 거지. 자, 여기도 한번 봐봐. 두 개의 what이 있지. 복습 차원에서 보라는 거야. 각각의 what에 문법적인 용어를 적어봐. 앞에 있는 what은 무엇이니까 의문 대명사지. 무엇과 뭐뭐 하는 거 두 개라고 했으니까 뭐 등호도 있기는 하지만 what answer은 what 다음에 answer이 나왔지. 그럼 의문 형용사지. 그치? 그런 것들로 자꾸만 자기가 쫌쫌하게 봐야 된단 말이야. 왜냐면 몰라 이제 EBS 출제 교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EBS 교재를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적어도 1, 2, 3등급 싸움? 내가 지금 현장에서 강의할 때 제 학생들 중에 그래도 3, 4등급 수준까지는 EBS 교재 11권 기본적으로 다 풀었어. 근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뭘 얻어냈는지 책 뒤에 있는 설명 갖고 해결이 안 돼요. 감춰진 이면, 행간의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거는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모르겠어요. 이제 하도 여러 해 이번에 폭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또 EBS 원래는 내가 EBS에 있을 때는 내년부터는 80%로 늘린다고 했어. 근데 그 얘기는 쏙 들어갔어. 일단 70%야 다시 70%인데 어떻게 얘기가 나올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자,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는 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계율을 줄이는 그것도 또 애매한 거지. 자, 봐봐.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거지. 자, not being used to traveling. 자, 얘는 요거를 좀 정리를 해야 돼. used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얘는 뭐야? 예전에 뭐뭐 했었다지. 반면에 be used 다음에 ing가 나오면 얘는 뭐라고 했어? 얘는 사실 익숙하다,
얘로 바꿔 쓸 수도 있는데 그냥 바꿔 쓴다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공부의 습관이. 자, 여기 누가 있어? 커스텀이 있잖아. 이게 뭐야? 관습이지. 몸에 배어 있는 거지. 익숙하다잖아. 그렇게 연상을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알을 조직화할 줄 알아야 돼. 응? 그물망을 만드는 거야. 그 다음 얘는 누구야? 자, 그것도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마. 투부정사 용법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했어? 목적이라고 했지. 뭐뭐 하기 위해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자, 마무리하자. used, 예전에 뭐뭐 했었다, 익숙하다,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그럼 지금 여기 우리가 보는 not being used to traveling, 얘는 이 세 가지 중에 누구야? 얘지, 얘. 그치? ing가 나왔으니까. 그럼 주어 집어넣어. 여행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uneasy에 대한 형광펜치래. uneasy에 대한 형광펜치라고. 자, uneasy. 자, 일단 요 두 개만이라도 정확하게 잡자. 우리가 알고 있는 easy가 뭐야? 쉬운 이지. uneasy가 어려운이 아니지. 얘가 뭐야? 불안하냐. 불안하냐? 이거 하나 조심하고. difference가 뭐야? 차이지. indifference는 뭐야? 무관심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접두사가 붙었을 때 의미의 변화가 생기는 거, 이런 것들 한 축으로 우리가 챙겨놔야 돼. 자, 여행하는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불안을 했고, and 계속해서 keep having dream, 드림에 s가 붙었지. 이런 것도 눈여겨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런저런 꿈들을 꿨다지. 꿈들을 꿨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말의 느낌에서는 이런저런 꿈들도 꿨다는 거지. 아마 불안할 때는 꿈이 순간순간 짧은 꿈들이 여러 가지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 몰라? 꿈도 안 꿔? 대책이 없네. 대책이 없어. 자, 234번, 236번. A past theory of mine. 이때 past theory. 이런 표현은 자, 수거적인 표현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소신. A past theory of mine. 왜 mine을 썼을까? me가 아니라 나의 평소 소신인데. 어? 왜 여기서 이거 썼어? 자. 이거 맞아 틀려? 이런 표현이 있어 없어? 재작년 9월에 교육과정 평가원이 이 문제를 응용해서 하나 냈어. 자, 이거 틀려. 내 친구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a friend of mine이라는 구조를 가져야 돼. 그 이유는 자, 요런 관사하고 소유격은 나란히 오지 못해. 응? 관사랑 소유격은 나란히 못해. 요런 것들을 우리는 이른바 한정사라고 얘기해. 한정사는 소유격이랑 같이 못 써. 응? 그러면 이렇게 소유격이랑 같이 못 쓰는 거 관사가 아니라고 했지. 내가 한정사라고 했지. 얘가 누가 있어? 일단 기본적인 거. under this day so many know. 뭐라고 했어? under this day so many know. 한 번 더. under this day so many know. 자, 이게 누구야? 어나 언. 관사 더. 관사 3개지. 그 다음에 누가 있어? 디스테. 디즈나 도우즈도 있겠지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라고 했어? 서맨이너. 응? 이런 것들은 누구랑 같이? 소유격이랑 같이 못 쓰는 거야. 자, 마인 쓴 거 눈여겨봐도 대명사 중에 고난도 문제를 낸다면 이걸 한 번쯤 낼 수 있어. 평가원에서도 한번 냈던 문제고. 나의 소신은 대절 이하의 사실인데 things. 여러 가지 상황들은 반드시 from a distance, inner distance를 써도 되고 from a distance를 써도 좋아. 멀리서 봐야만 한다는 거야. 상황 멀리서 봐야 된다는 거야. 자, seen from a distance, 빙신에서 그거 나왔지? 자, seen from a distance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야? 대열 디펙트야. 자, 디펙트, 퍼펙트의 반대말이니까 그 단점들을 멀리서 보게 되면
조건의 분사구문이겠지. 멀리서 본다면 그 단점들은 disappear, 사라지고 오로지 그것의 매력만이 remain, 남아 보인다는 거지. 자, 내가 슬펐던 순간도 힘들었던 순간도 지나고 나면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거야. 어떤 친구랑 싸우고 저 새끼 이겨버려야 돼. 한참 지나면 하하하 너 나랑 한번 싸웠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즉 이때는 이건 반드시 공간적인 느낌만은 아니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돼. 사물을 멀리서 본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물이나 사건, 띵즈가 무슨 느낌이 있다고 했어. 띵즈. 상황, 사정, 주변 여건. 그냥 가르친 거 아니야. 고급 독해, 농구술까지 방어할 수 있는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집어준 거야. 오케이? 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들을 멀리서 본다는 것은 시간적인 느낌도 있는 거지. 자, 그런 것까지 깨우칠 수 있다면, 자, 좋은 거지. 237번. Thrown open life at the early age. 자, 이런 표현 외워버려야 돼. 어린 나이에 인생 속에 내동댕이 튀어졌을 때. 자, 그런 표현이야. 어린 나이에 삶에 뛰어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야. 생활 현장 삶 속에 뛰어들었을 때 without any means, mean이 S가 붙었지. 이때 mean은 그냥 수단이라고 하면 안 돼. 문맥상 자,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수단이지. 생계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nothing. 자, 뭐를 rely. 벗에 왠지 모르게 달콤한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를 치고 나면 벗. 자, 노래 불러. 벗의 창가.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그러나 except then not only. 이때 그러나가 나 except지. 자기 말고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지. 그치? 스스로 자립하게 됐다. 자, rely on. 중요수거 정리하자. depend on, rely on, count on, turn to, resort to, turn to, resort to, dwell on. 요즘엔 dwell on도 나오고, hang on 이것도 나오고 막 그래. 자, 238번. 자, having been placed. 자, 요런 걸 잘해야 돼. 요런 걸 잘해야 진짜 영어를 잘한다는 거야. 자, 주절의 주어가 누군가 봐. he지. 그러면 여기 he가 들어가야 되지. 응? 자, 이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야. place 하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너무 강력하게 남겨져 있는 거야. 장소란 이미지가 너무 강해. place가 동사로 뭐야? 배치하다야. 자, place가 배치하다야? 하나 정리하자. replace는 뭐야? 교체하다, 교환하다지. 최소한 2등급 안으로 일단 첫 번째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장벽이 돼. 얘가 뭐야? 배치하다, 교체하다, 교환하다. displace는 추방하다야. 추방하다, 내쫓다야. 그러면 하나 더. 추리력과 응용력. 얘는 뭐야? 추방당한 사람들이지. 자, 일단 place가 배치하다야. 그러면 자, 요걸 갖고 내가 어렸을 때, 중학교 1, 2학년 때 수동태를 정복하기 위해서 수동태 문장들을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응? place가 누구누구를 어디에 배치하다지. 내가 누구를 배치했어. 그럼 배치당하는 거 놓여지는 거지. 응? 내가 너희를 운동장에다 배치했어. 그럼 운동장에 너희들이 있는 거지. having been이니까 완료, 이전이지. being place 놓여져 있는 거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지. 처해 있는 거지. 왜? 행위자가 꼭 사람일 필요는 없으니까. 비 때문에 빗길에 막힐 수도 있고 눈이 많이 와서 될 수도 있고 차량 통행에 의해서 내가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be place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having been placed in the service of a trading company. 자, 무역회사에 자, 서비스. 서브가 재직 근무하다는 뜻이 있지. 무역회사의 서비스 담당 부서에 배치한과 배치되어진 거야. 배치되어졌기 때문에 배치되어지고 나서 여기는 after가 낫겠다. 시간적으로. 투투금은 보이지. 그는 너무나 바빠서 to find time to for reading. 책 읽을 시간도 없었단 얘기지. 그냥 뭐 생각하지 말고 하나 더 생각해봐. 지금 한 건 해석이고. 이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독서가 자기의 삶에 중요한데
직장생활, 근무생활 때문에 지금 독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쉬움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지. 이게 추리하고 추론이야. 요걸 잘해야 빈칸 넣기가 쉬워지는 거야. 빈칸이든 뭐가 되든. 수능에서 아무리 고난도 문제를 내도 이 원리에 근거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오케이? 자, left alone in the room. 이것도 마찬가지야. leave me alone만 외우면 안 돼. 자, left alone. 혼자 남았을 때지. 자, 그 방에 혼자 남았을 때 she was absent mind. absent mind 형광펜칠해. 자, 저번에 한번 우리 프레젠트 나왔을 때 한번 잡아준다고 하는 게 내가 까먹었어. 자, 일단 프레젠트는 참석한, 출석한. 이거의 반대말이 absent지. 그치? 자, 근데 프레젠트는 자, 일단 이런 특징이 있어. 얘가 프레젠트가 참석한, 출석한 형용사지 주로. 우리가 먼저 배울 때 물론 선물 배웠겠다. 프레젠트 선물 말고 명사로 선물 말고 자, 자, 앞에서 프레젠트가 나오면 얘는 현재야. 반면에 뒤에서 프레젠트가 나오면 얘는 뭐야? 참석한, 출석한이야. 그러면 엄밀한 얘기로 따지면 자, absent는 요거에 반대말인 거지. 그치? 얘는 뭐 현재 반대말은 last가 될 수도 있고 뭐 레이시 될 수,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봐봐. 얘지. 그러면 어가 붙은 형용사는 뒤에서밖에 못 꾸며주지. 원래 또 those absent가 뭐야? 빠진 사람들이지. 그치? 프리젠트가 또 뭐가 있어? 동사로 제시하다, 발표하다는 뜻이지. 이럴 때는 얘의 명사꼴은 뭐가 돼? 주로 프레젠테이션을 쓰지. 저 프레젠테이션 하러 왔어요? 이거 쓰잖아. 자, 반면에 자, 요 두 개의 명사꼴은 프레젠스를 써요. 응?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응? 이게 단어 공부야. absent가 있어. 응? 지금 우리 뭐 나왔어? 얘가 나왔지. 실전에서는 얘도 냈어. 자, 여기 한번 이제 우리 정리해야 돼. 자, 프레젠트가 선물이란 뜻도 있고 하는데 전치 수식할 때 얘가 뭐라고 했어? 현재란 뜻이라고 했고 이게 참석한, 출석한이라고 했어. 얘는 동사로 제시하다, 발표하다라는 뜻이 돼. 요 두 개 꼴의 명사꼴은 프레젠스가 되는 거고 얘는 프레젠테이션이 되는 거지. absent는 빠지다야. 자, 질문. 얘가 누구야? 얘부터 먼저 가자. absent-minded. 이게 참 우리말 느낌에서 어려워. 작년 그 2018년도 수능 문제 하나도 내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심지어 EBS 교재 나와 있는 해석이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게 있어. 작년에 EBS, 올해 EBS 촬영할 때도 내가 그 해석에 난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어. EBS 책에 나와 있는 해석이지만. 왜냐면 앞뒤 문맥이 안 맞아. 그게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자꾸만 그냥 알고 있는 단어 뜻으로 다 대체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것도 어려운 문제도 아니야. 글의 목적 묻는 문제였어. 자, absent-minded 하면 얼빠진 넉나간이야. 마인드가 없는 거니까. 근데 나봐. 이게 얼빠진 넉나간도 되지. 이게 얼빠진 넉나간이지. 그치? 근데 또 뭐도 돼? 뭔가에 몰입하고 몰두하는 이란 뜻도 되지. absent minded가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쓰이지는 않는다는 거야. absently가 뭐야? 빠져서가 아니야. 응? 얼빠진 넉나간이지. 넉나가게. 응? 이런 미묘한 차이점들을 자꾸만 느껴줘야 돼. 이게 어휘학습의 요령이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혼자 남았을 때, 방에 혼자 남았을 때 그녀는 넋나간 듯이, 얼빠진 듯이 또는 몰입한 상태로 자, look at the rose in the garden. 정원에 있는 장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지. 이걸 얼빠진 넋나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멍하니 뭔가를 응시하고 지시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 그치? 내가 이거 왜 지금 설명해 줬는지 알겠지? 이런 게 배신형 단어야. 오케이? 자, 잠깐만 쉬었다가 240번 들어가자. 응? 현재분사, 과거분사, 분사구문 시작할 때 은는이가 얼른에게 뿐만 아니라 수거적으로 외워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했든 반복적으로 소리 몇 번 내면 저절로 외워지는 맛이 있어.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들어가자. 자, 240번. 자, compared with.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과거 분사의 어떤 거의 수거적인 느낌이야. 작년에, 올해 EBS 강의하면서 compare with는 최소한 10대 번 이상을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자, 봐봐. compare는 원래 이런 구조란 말이야. A와 B를 비교하다야. 이게 원래 이제 능동형 구조겠지.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꾼다고 생각해봐. 수동태로 바꾸면 A가 앞으로 나가고 B compared 다음에 with B가 주어지는 거지. 이게 생략되는 거지. compared with가 되지. B와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봐봐. compared with other jungle animal. 다른 정글 속에 있는 동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 자, elephant, 코끼리는 자, not keen of sight. 시력이 예민한 편도 아니고 신. 어떤 자, 감각이나 hearing, 청각 능력이 예민한 편이 아니야. 실제로는 자, 이때 indeed가 어떤 효과 발휘하나 봐. 수능에서 자, 요거는 잠깐 먼저 얘기를 할게. 우리가 내신형 영어에서 이런 거 참 많이 공부해요. 인팩트나 인디드가 뭐야? 사실은 사실상 첨가 거짓의 대조 효과를 발휘하지. 그런데 자, 비교 대조의 효과로 얘를 배우는 것이 처음이지만 실전 수능에서 얘를 시험 문제 낼 때는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 강조할 때 요 용법으로 연결사를 냈어. 항상 이렇게 허를 찌르는 걸 조심하란 말이야. 자, 보자고. 사실 there is no reason,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 for the elephant. 그 뒤에 나온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라고 봐야 되지. for까지 붙어있네. 코끼리가 to be on the alert. 그렇게 경계를 하고 긴장할 이유가 없어. for은 등위 접속사. 왜냐하면 he has nothing to fear. 그는 무서워할 게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청각이나 후각이나 감각 능력이 예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치? 자, 거기 for의 용법 정리한 거 이거 꼭 잡아줘야 돼. 왜냐하면 생각보다도 그런 전치사 한두 개 때문에 어떤 애들은 나중에 3학년 됐을 때 수능 현장 가기 직전에 전치사 정리해달라고 난리야.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어느 한순간 정리한다고 해서 갑자기 정리가 될까? 생각해봐. 시험 지문 하나를 딱 올해 이번에 봤던 수능 지문 딱 꺼내봐. 한 지문에 전치사가 몇 개나 나올 것 같아? 최소한 지문마다 10개 이상이야. 10개?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그 용법 낱낱이 다 따지면서 리딩 속도를 어떻게 보장해? 기본적인 것을 정확하게 원리적으로 움켜쥐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갖고 문맥에 맞게 다양하게 응용하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화를 흡수해야 되지. 그 많은 전치사 용법 사전에서 한번 찾아봐. 응? 전치사 뭐 인이나 온이나 바이나 끝까지 보기도 힘들어요. 하나 보기도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낱낱이 하려고 하는 공부법은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중심을 정확하게 움켜쥐고 그 날개를 펼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게 보자고. for이 일반적으로 for 다음에 시간. 이게 제일 흔한 거지. 뭐뭐 하는 동안이지. 자, for 다음에 명사 나오고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다. 그럼 얘는 뭐야? 뭐뭐의 경우에는. 이때 대체로 앞에 대문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어. 자, 그 다음에 for 다음에 사람 나오고 꼭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 someone, something 다 쓸 수 있어. 이 경우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지. 그 다음 문장과 문장 사이에 for이 들어갈 수 있지. 이거 뭐야? 왜냐하면이지. 자, for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도 있어. 왜? 등위 접속사니까 단독적으로도 쓰이거든. 이것도 왜냐하면이지.
자, 거기 봐봐. 뭐뭐하는 동안 있고, 의미상의 주어 있고, 왜냐하면 있고, 뭐뭇의 경우에는 있고, 이유를 나타내는 for이 또 있다라고 했지? 이건 뭐냐면, blame 같이 칭찬이나, 자, praise, 칭찬이나 비난, 이런 말들이 나오면 A를 B 때문에 이유를 나타내는 for이 되는 거야. for이 되는 거야. 물론 for은 for this reason 또는 for가 직접 목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하면서 조금씩 느니까 그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개념적인 축을 잡아놓고 거기다가 살을 붙이려고 하라고. 오케이? 자, 241번. 이거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응? 왜 여기 별표가 안 쳐져 있는지 모르겠네. 응? The very next minute. 그 다음 순간 for and twenty면 for and twentyman 여기서 의심을 했어야 돼. 자, 질문 바꾼다. 동사 누구야? 우리 지금 분사구문 공부하고 있어. 동사는 came이지? 그럼 중간에 분사구문 숨어 들어갔지. all부터 시작해서 어디? carrying 그 다음에 in their hands. 쉼표 사이에 있는 이 구간. 이게 다 분사구문이야? 근데 문제는 for and 왜 20man이냔 말이야. 왜 얘가 아니고? 자, man은 우리가 매뉴얼, 사용 설명서라는 뜻도 있지만 형용사로는 손으로 하는 수공업을 하는 이지. 또한 manufacture도 있지. 제조하다, 조립하다지. man 이게 전부 다 뭐야? 손과 관련이 있는 거야. 손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재즈에 이런 것들 I'm your man 이런 표현도 있었어. 이때 man은 하인, 종, 부하라는 뜻이 있어. 하인, 종, 부하라는 뜻이 있어. 난 당신의 종이에요. 난 당신이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당신의 분부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I'm your man을 쓰는 거야. I'm your man이야. 표현이야, 표현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는 for and twenty man은 여기서는 장교와 일반 부하야. 자, 우리는 군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유럽의 역사 같은 경우로 쭉 역사적으로 군사적으로 딱 보면 반드시 유럽은 귀족들은 장교였어. 일반 부하들이 있었단 말이야. 일반 부하들이 있었다고. 귀족들이 장교고 독일이 전쟁을 벌일 때도 프러시아의 귀족 집단, 군인 집단 히틀러를 무시했어. 왜 그런 줄 알아? 히틀러는 하사관 출신이잖아. 자기들은 장군 출신이고 사관학교 출신이거든. 사관학교 출신, 그럼 지금도 계급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 계급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계급사의 계급은 아니라도 계급이 존재하는 거야. 바로 그 다음 순간 4명과 그들의 부하 20명, 4명의 장교와 부하 20명. 왜 내가 장교와 군인이라고 봤냐면, 일반 사병이라고 봤냐면 all dressed green, 푸른 옷을 입었지. 이때 푸른이 이런 푸른색이겠어? 군복을 푸른 군복이라고 하잖아. 이런 녹색 계열이겠지. 응? 자, 잠깐만, 녹색 맞네. 블루 안 썼구나. 내가 왜 그린을 푸르다라고 했을까? 그린, 녹색 계열 맞지? 자, 그들 모두는 군복을 차려 있었고, 그 다음, carrying long bow in their hand. 손에는 긴 활을 들고 있었다고 했지. 참, 난 활을 들고 있을 때, 그때 군복을 입고 있었나? 이런 푸른색 군복이 있었을까? 내가 기억하기에는 보통 총이 등장하고 나서는 영국군은 빨간색 군복 입고 프랑스군은 파란색 군복 입고 그러지 않았나? 하여튼간 근데 활을 들을 수도 있지 하여튼간 활을 들었어. 나도 이건 모르겠어. Came running across the field. 그러면서 들판을 가로질면서 뛰어서 왔다지? 자, 여기 잘 봐. 옷은 입혀져 있다는 느낌을 주니까 과거분사를 쓴 거야. 그치? 활은 내가 들고 있는 거지. 의미상의 주어, 목적어, 능동수동의 관계를 잡아줘야 돼. 현재 분사는 은는 이가, 과거 분사는 을을에게. 자, 요런 것들이 참 어려운 표현이야. 자, 243번. Other conditions of being equal. 이건 말 그대로 형광 배치를 해야 돼. being이, 자, 분사구문이고, other conditions가 뭐야?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하지? 자, 어차피 분사구문은 주어가 부활할 수 있으니까 주절의 주어랑 일치하지 않을 때,
근데 이게 왜 중요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자, 우리 분사구문 6가지 해석 방법이 뭐라고 했지?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연속동작이지. 자, 이런 걸 외워야 되는 거야. 이 6개 말고. 실제로 독해를 하고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서 우리가 다양한 지문을 맞닥뜨렸을 때 시간이나 이유나 동시동작이나 연속동작은 해석에서 꼬이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도 않고 내가 알아서 정보로 처리해버려. 근데 문제는 조건이나 양보는 조건이나 양보인지 느끼지 않았을 땐 해석이 오역의 여지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어.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거고. 왜? 내가 지금 조건으로 처리했지. 그렇지? 또 하나는 other conditions being equal은 글이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글을 쓸 때 많이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야. 수거적으로 자주 나와.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꼭 챙기라는 거야. 자, other conditions being equal,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 우리가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우리가 A와 B를 비교를 할 때 뭐를 갖고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를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어떤 기준을 두는 거야. 그냥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게 아니거든. 한국과 일본을 뭐로 비교해? 한국에 있는 소나무와 일본에 있는 소나무를 비교해? 후지산과 백두산을 비교하는 게 아니지. 반드시 비교라고 얘기할 때는 비교의 기준을 정해놓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비교 기준은 다 제거해야 돼. 그치? 기준은 제거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는 거지. 가정을 한다면 결혼한 여자는 whither 더 적합하다라고 했어. 뭐를? unmarried ones가 보이는데 이때 ones가 뭐야? 자, 우문을 받는 거지. 같은 종류. ones는 같은 종류를 받는 거지. 결혼하지 않은 여자보다 더 적합한데 as에다 동그라미 치고 a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로서 신분, 직업, 자격. 따라해본다. 신분, 직업, 자격. 한 번 더. 신분, 직업, 자격. 자, 뭐로? 데일리 가버니스? 이때 가버니스가 뭐야? 베이비시터야. 보모, 가정교사. 일일 가정교사 또는 일일 보모로서, 자, 서양은 이렇게 우리는 부모가 없을 때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맡기잖아. 근데 미국은 이게 땅덩어리가 넓고 친인척이 같이 사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 부모는 뭐 LA에서 사는데 자식들은 뉴욕에서 살고 누구는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는 좀 심하나? 하와이, 그럼 하와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친척을 통해서 자식을 맡기는 게 좀 부담스러운 조건이라고. 그래서 일일 보모로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결혼한 사람이 애들 보살피고 가정교사로서의 역할도 훨씬 더 나을 거란 얘기지? 왜? 애 기르는 건 경험이래. 누가 그러더라고. 자, 봐봐. 자, 더 적합하다라는 거 잡아주고, 그 다음, frankly speaking 나오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뭐냐면, 자, 얼마 전에 부정사 마무리 지으면서 이거 했었던 거 기억나? Total the truth. To be frank with you. 너에게 솔직히 말한다면. 자, 얘나 사실은 얘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 독립부정사라고 했지. 얘는 무인칭 또는 비인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독립분사구문이라고 얘기해. 자,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우리 얘기를 해보자고. 일반적으로 사실 이렇게 여기 부정사 나오고 여기 분사구문 나왔지. 분사 나왔지. 그러면 얘네들은 동사 출신의 말이야. 동사 출신의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동작의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되거나 뭐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막연한 사람이야. 이거랑 일치하지 않아. 솔직히 말한다면, 물론 여기서는 솔직히 말한다면, 진실을 말한다면 여기서 전제하고 있는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야? 나지, 나. 행위자로 감추는 거야.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자,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딱 표시하거나 대별할 필요 없이 사용할 때 거기에 독립이라는 호칭을 붙인 거야. 자, 왜 독립이라는 호칭을 붙였을까?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말이야. 웃기지 않냐? 독립군 탄압했는데. 한중일 삼국 중에
일본이 제일 먼저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자어로 이런 표현을 만들었어. 여기서 독립이란 의미를 썼던 이유는 이 두 놈들은 일반적으로 준동사가 갖고 있는 부정사나 분사들이 갖고 있는 의미상의 주어나 목적어를 반드시 확인하면서 해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서 벗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만큼 준동사 공부에서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보다 자, 동사적 성격이 남아있는 흔적들이 일본 학자들에게 중요했던 거야. 오케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둬야 돼. 자, 그래서 자, 거기 봐봐. Frankly speaking. 얘도 독립부정사랑 마찬가지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겠지. 솔직히 말한다면 난 네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지. 너에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talking about money. 이건 좀 신경 써야 돼. 소재, 언급, 화제, 전환. 뭐라고 했어? 소재, 언급, 화제, 전환. 돈에 관한 얘기인데 돈 얘기야. 그 전에 딴 얘기 했단 얘기야. 자, have you paid a tailor bill? 자, 테일러 빌. 재단사의 요금, 재단사의 요금 고지서 갚은 거야? 자, 돈 갚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 자, 빌. 자, 우리 무슨 뜻? 집회. 영수증 고지서 청구서 세 번째, 법안. 집회, 영수증 고지서 청구서 세 번째, 법안. 법안 기억을 해줘. 그 다음. Taking everything into consideration. 이것도 형광펜칠해.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Other things being equal. 논리적인 글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자, taking everything into consideration. 자,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take 동사 다음에 자, 우리 이거 했어. 시간, 노력 나오면 필요하다, 걸리다. 기억나지? 그치? take 동사 다음에 step, action, measure. 이런 표현들 나오면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 잡으라고 했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자, take it for granted. 뭐뭇을 당연하게 여기다, 당연시하다. 자, take 관련 5대 수거. 어떤 시험에서든지 무조건 나와? 누가 있다라고 했어? take A into 다음에 자, account가 나와도 되고 consideration에 나와도 상관없어. A를 고려하다, 염두에 두다. 제일 어려운 레벨이 누구라고 했어? 너무 오랜만에 해서 까먹었나? take A for B. 이때 take이 뭐의 줄임말이야? A를 B로 착각하다. mistake의 줄임말이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모든 면들을 고려했을 때 alright. 이때로 왔으면 파킹랏 같이 뭐 빈 공터 주차장 아니야? 우리 주차장이 행복한 주차장. 아니잖아. 내 운명은 행복한 편이었다는 얘기지? 자, 모든 면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면 일반화시키거나 결론을 유도할 때 everything into consideration, taking everything into consideration 표현 같은 걸 관용적으로 쓰겠지. 중요한 표현이야. 그 다음 247번. Historically speaking,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the word humanism, 휴머니즘이란 단어는 refer to가 나오는데 자, 여기 봐봐. FER이라는 어근은 잡아당기는 느낌, 끌고 가는 느낌? 이런 느낌을 줘요. 캐리 같은. 그러다 보니까 먼저 프리펄이 있었어. B에 앞서서 A를 먼저 갖고 온 거야. B보다 A를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거지. 자, 서펄이 있어. 무거운 짐을 나르는 거니까 고통받다지. 어펄이 뭐야? 제안하다, 제공하다. 뭐를 제안하고 제공 가지고 간 거지. 자, 그럼 얘는 누구야? infer. 안에서 끄집어내는 느낌을 주니까 추리 추론하다야. 추리 추론하다야? 그럼 refer은? 알아두라고 나중에. 접두사 ally는 again의 느낌도 있지만 또는 공간적으로 뒤쪽을 나타날 때도 있어. 장소적으로 볼 때는 뒤쪽이야. 뒤에서 뭔가를 끄집어내거나 반복적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refer to. 지칭, 언급, 참조하다. 뭐라고 했어? 지칭, 언급, 참조하다. 한 번 더. 지칭, 언급, 참조하다. 그러면 얘는 뭘까? HON 다음에 FER이 붙었어. 함께 다 끄집어 온 거야. 함께 다 데려온 거야. comfort, 협의하다, 회의하다. 컨퍼런스 룸, 회의실. comfort. 자, prefer A to B, B보다 A를 선호하다, 좋아하다. suffer, 고통받다. offer, 제안, 제공하다. infer, 추리, 추론하다. refer to, 지칭, 언급, 참조하다. comfort, 협의하다, 회의하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the word humanism, 휴머니즘이란 단어는 revival or classical learning, 고전에 대한 공부가 revival, 부활한 것을 지칭해. 근데 그 고전에 대한 공부의 부활은 happen, 생겨났는데 in 유럽에서 생겨났어. towards the end of middle age, 중세가 끝나는 무렵에. 자, 투아르가 트람 A2하고 좀 다르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동적인 느낌을 줘. 중세가 끝나려고 하는 무렵에, 끝나가는 과정에서. 자, 질문. 수능에서 고득점, 농구술에서 완벽하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배경 지식, 백그라운드 날리지가 중요하다고 했지. 여기서 클래시컬 러닝이 뭘 의미하는 거야? 중세를 우리가 다크 에이지, 어둠의 시대라고 해. 그럼 뭐 다크서클이야? 눈에 뭐 서클 달고 다녔어? 자, 기독교 사상이 모든 것들을 움켜쥐고 있었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뭐야? 교황이 절대적인 통치, 교황이 거의 왕권도 좌우시킬 만큼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상의 자유가 없었지. 그래서 어둠의 시대인데 그 어둠의 시대 때 뭐를 제대로 읽지 못하게끔 만든 거야. 뭐를 클래시컬 러닝이 뭐야? 서양 사상의 뿌리라고 얘기하는 그리스 로마의 책들을 못 읽게끔 한 거야.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우린 요즘에도 읽잖아. 안 읽어? 몰라?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아? 알아야 될걸? 응? 좋은 대학 가려면 알아야 돼. 난 참고로 알아도.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왔던 영어 농구술 지문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야. 응?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낼 게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농구술이라는 게 그렇잖아. 앞뒤 문맥에 지문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글을 읽는 관점 달라져야 되거든. 응?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전이 부활이 된 거야. 항상 영어를 배울 때 알아두라고. 영어는 그 문화적, 사상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그 배경적으로 그리스 로마 사상하고 기독교에 큰 영향을 받았어. 근데 알아도 애들 게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유일신을 승봉해. 반면에 그리스 로마는 다신교였단 말이야. 그런 차이점들이 실제로 어떻게 서양 언어에 영어를 매개해서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야 나타나고 우리가 언어를 공부할 때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배경 지식으로 삼투압되고 있는지 그런 흔적들도 깨닫는 게 중요해. 자, 일단 우리 지금 투부정사도 분사구문으로 자, 투부정사 같은 경우도 그 독립부정사가 있어가지고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분사구문도 그렇게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때 독립적인 것이라는 것은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인지를 구태여 따질 필요가 없고 논리적으로 짐작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자 분사구문 몇 개 더 있어. 시간상 그런 것들은 그 분사구문 더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동명사를 치고 들어갈 거야. 자, 어쨌든 동명사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그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가는 거야. 오케이? 고생했어. 자, 화이팅!